여러분, 오늘 사랑에 관한 프레젠 필름 상영 후 감독님들을 모시고 질의가 있습니다. 저는 질의를 진행하게 될 정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들 지금 입장해 주시나요? 아, 네. 네, 먼저 제 옆으로 상영 순서로 서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세 분의 감독님께서 모두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는다 정지훈 감독님, 그리고 해영의 김용삼 감독님, 네 중간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박 3일의 조은지 감독. 네. 먼저 여기 앞에 좀 뒤로 가시면 눈을 보실 텐데 약간 앞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먼저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요. 혹시 여기 같이 참석해주신 배우분 계시면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인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는다 연출 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배우로 그 두 분 다 참석해 주셨는데 이태경 배우님과 안선영 배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계시면 한번 네. 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해영 만든 김용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해영 역할 맡으신 문혜인 배우 오셨거든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2박 3일을 연출한 조은지입니다. 저희 정수지 배우랑 송지혁 배우랑 이강영 배우랑 이제 그 박수영 선배님 같이 오셨거든요. 아, 네. 네. 저희 유창수 할머니. 네, 배우님들 이렇게 그리고 또 다 인사해 주셨나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신지. 네,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 혹시 눈에 띄시면은 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먼저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 이런 데 오면 항상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죠. 간단하게 소개 한 번씩 해주시면은 또 관객분들께서 그 위에 원하시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기 영화과를 이제 졸업을 하고 2년 정도 이제 회사에 이제 다니게 됐는데요. 영화 다시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퇴사를 하고 그쵸 왜 그랬어요? 네, 아무튼 열심히 모은 돈으로 이제 찍게 됐는데요. 제 지인으로부터 먼저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분이 먼저 이제 초고를 써주셨고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각색을 좀 길게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극본을 안도영 극본으로 이제 크레딧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두 번째 해영을 연출하신 김용삼 감독님께서도 간단하게 영화에 대한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저도 4년 전에 영화를 이제 관둔다고 다 얘기해놨다가 지금 보시면 해영에 나오는 그 해영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원래 인물? 네. 그 친구랑 이제 사귀다가 헤어지고 네. 다시 영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그래서 네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또 질문을 지금 영화 소개해 주시는 동안 머릿속으로 질문을 좀 생각해 주시면 제가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은지 감독님께서도 영화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그 지난 연애사를 얘기하다가 일요일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야 되는지 생각을 하다가 좀 더 솔직한 이별 얘기를 써보고 싶었고 연출해보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연출 의도에 보면은 항상 이별을 하고 있고 그 이별이 언제나 익숙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영화에서 정말 잘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요. 제가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저쪽 뒷부분에 앉아 계신 남자분이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회색 옷 입고 안경 쓰신 분. 네, 먼저 질문을 받고 그 앞에 계신 남자분하고 여기 앞에 계신 남자분 질문 받도록 할게요. 예, 감독님 작품 재밌게 잘 봤습니다. 두 분 감독님 작품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지훈 감독님 작품의 그 엔딩에 보니까 그 두 여배우의 극중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 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 거의 다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두 인물에 대한 애정이 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름 의도하신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혜영의 김영상 감독님 작품에는 뭐 질문들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 회색으로 일단 설정하신 거 하고요. 그리고 세 개 장르로 구분하신 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실 때는 헤어진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 중에 혜영이 제 개인 생각에는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사망해서 헤어지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의도하신 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질문을 많이 해주셨네요. 먼저 김영상 감독님 좀 질문이 많으니까 정리해 주시는 동안 먼저 그 정지훈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이해 못했는데 혹시 그 극중 이름과 실제 이름이 같다 보면 딴 게 아니라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뭐 남편이라든가 뭐 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름을 굳이 사용했을 수도 있었는데 전부 다 그 극중 인물의 여배우의 누구의 뭐 딸, 아들, 엄마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화는 이 두 명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주변 인물은 다 그들의 어떤 게 이렇게 했는데 이걸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도 영화 안에서도 이 둘 외에는 뭐 포커스를 다 이렇게 좀 흐릿하게 한다던가 이 둘 외의 인물들에는 집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 영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상 감독님께서도 질문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컬러를 안 하고 흑백으로 하신 거. 예. 네. 그거는 제작 여건상 이제 조명을 치려고 하면은 뭐 영화 하신 분이시면 아시겠지만 데일라이트랑 그 텅스텐이랑 섞어서 쓰기가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막 쓰려고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 두 번째로 그 장을 나눈 거는 처음에는 원래 시나리오상에서는 장이 없고 그냥 순차적으로 가는 거였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혜영과 성우 그리고 찬다나 성우 이렇게 세 장으로 나눴을 때 훨씬 더 그런 뭐랄까 그 끊어지는 효과라고 해야 되죠. 시간 경과라든가 그런 게 더 명확히 보여질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죠? 여자 주인공이 그냥 헤어진 것이 원래 이제 경험이라고 하셨는데 영화 속에서 혹시 죽거나 한 것이 아닌가? 네, 원래 시나리오 상에서는 뭐 죽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고 성우가 혜영의 장례식장에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그게 편집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서 그 사람들한테 피드백 받을 때도 굳이 혜영이 죽어야 되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을 할 때 그냥 죽은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과 뭐 바람이 나서 간 건지 그렇게 약간 좀 애매모호한 식으로 해서 근데 뭐 영화 중간중간에 좀 그런 식으로 뭐 십자가라든가 뭐 그런 대사라든가 그런 거에서 좀 많이 좀 보여줄 수 있을 해석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냥 굳이 정확하게 그렇게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시나리오상에서는 이제 죽음으로 맺었지만 영화상에서는 그냥 오픈 엔딩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게 열어두시는 점도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앞에 계신 분 모자 쓰신 분께서 아까 손 들어주셨는데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세 분 감독님 영화 되게 잘 봤고요. 해영 만드신 김용상 감독님께 질문인데, 그러면은 혹시 이 영화 속에 해영이 뭐 모델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 여친과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만드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그 전 여친께서 해영 같은 그런 성격이셨는지, 그분과 얼마나 교제하셨는지 지내시면서 정말 그렇게 과격한 분이셨다면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견디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상당히 개인적인 질문이라 너무 자세하게 답변을 안 해주시라고 하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 같고, 그냥 어떻게 실제의 경험을 각색했는지 정도만 한번 영향을 주었는지 정도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 있었던 일을 좀 많이 수위를 좀 낮췄고요. 네. 수위를 좀 많이 낮추고 뭐랄까 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도록 좀 많이 미화된 부분도 있고, 네. 그래도 좋은 친구였고, 네. 그리고 또 질문을 한 번에 여러 개 하시니까 제가 헷갈려가지고 또 뭐였죠? 얼마나 만나시는 동안 안 힘드셨는지. 네, 3년 사귀었고요. 그리고 만나는 동안 힘들긴 힘들었는데 이 친구가 워낙 좀 다이나믹한 면이 있어서 또 재밌기도 재밌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아까 손들어 주셨던 분이 있어서 이분 먼저 질문 받고 또 다른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작품 다 뭔가 제 마음을 되게 흔들어 놓으셔가지고 정말 재밌게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문은 해영의 김용삼 감독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되게 익숙한 사투리를 이렇게 극장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가웠고요. 이제 저는 처음에 다큐멘터리인 줄 알았어요. 두 남자 여자 커플이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두 분이 이제 뭔가 미래 계획은 어떠신지, 뭐 혹시 뭐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진 않으신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예 극영화에다가 이제 배우분도 다른 배우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여배우와 실제로 이제 남자 주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게 사실적인 연기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두 분이 이렇게 작품을 배우분과 감독님으로 만나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런 사실적인 연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뭔가 주안점에 두고 연출을 하셨는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무대인 배우 같은 경우에는 필름메이커스에서 올려서 메일을 보내셨는데, 다른 분들은 다 짧게 보내셨는데 혼자 되게 길게 써서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문혜인 배우랑은 별로 그렇게 아는 사이도 아니고 해서 촬영 전에 한 리허설 비슷하게 이틀 정도 했어요. 제가 지금 울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와서 이틀 정도 합을 한번 맞춰보고 그게 다였고, 그리고 저는 사실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사실적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차피 연출이고 극영화다 보니까 약간 그런 인위적인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원래 좀 실제로 다큐처럼 찍고 싶어서 그런 원래 여친이랑 원래 같이 찍기로 했었어요 처음에 사귈 때. 그런데 이제 이게 그랬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겠어요? 여기 앞에 여자분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작품 다 너무 잘 봤고요. 저도 혜영의 김용삼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 연기랑 연출을 병행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혹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다음 작품에서도 함께 병행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연출이랑 연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연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2회차부터인가 이제 같이 그 동시 녹음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네가 좀 연기 지도를 해달라고. 저는 이게 객관성이 없으니까 잘 몰라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런 연기 지도 같은 걸 좀 많이 받고 그걸 이제 또 현장에 바로 그 방 안에 TV가 있어서 바로 연결해서 그냥 계속 보면서 한 컷 찍고 그리고 바로 확인하고 한 컷 찍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네. 그리고 다음에도 계속 병행을 연기와 연출하실 것인지 네. 계획이 있으신지. 다음에도 할 생각이고요. 그런데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또 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저기 뒤에 복도 쪽에 앉은 여자 관객분께서 먼저 손을 드셔서 네, 마이크를 먼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 6월 3일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는 제가 잘 본 건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부분에 인물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그 머리 짧은 역의 그 캐릭터 살짝 그 임신을 한 것 같은 그런 쉐입이 보였거든요. 그게 맞는지 궁금하고 또 영화 내에서 제시가 되긴 했지만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3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영화의 생활감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장목을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살짝 의외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인물이 했던 어떤 말과 행동에 비춰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결말 생각하신 이유, 혹은 거기서 얻고자 하셨던 효과,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이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혹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시나리오를 이제 쓸 때는 딱 그 윤성이 정민을 떠나보낼 때 결혼 잘하고 이제 끝나는 장면이 영화의 끝이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끝까지 사실은 만들 좀 했는데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한 씬을 더 넣은 게 그 씬인데요. 좀 실루엣으로 표현한 건 좀 환상의 연속처럼 보이기도 원했고 이들의 사랑이 과연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도 조금 모호하게 이들이 과연 이렇게 산다고 과연 행복하기만 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으면서 준비를 했는데 막상 막상 엔딩까지 찍어놨는데 이제 연출부나 편집 감독님도 그 없었으면 좋겠다 실루엣 장면이 많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넣은 이유는 현실에서는 안 되는 그런 동성 결혼이나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시선도 있는데 영화에서만큼은 그래도 이들의 사랑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서 굳이 제가 끝까지 우려서 넣었던 장면입니다. 네, 강목 씬을 넣은 이유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왜 그 이별이라는 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왜 항상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다른 마음이 돼서 이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았고 거기서 좀 더 솔직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게 지은의 어떤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왜 저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야 되는지 자기가 왜 이곳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공평한 이별은 없지만 그래도
지은이 나름대로는 어떤 해소하는 부분들을 찾고 싶었고 그래서 너도 나한테 미안하면 나도 미안해 하겠다 한 대만 맞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관객분들한테 시간을 드리느라고 좀 참고 있었는데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2박 3일 이종지 감독님한테 이별이라는 건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과 이별을 통보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화를 연출하시면서 혹시 그런 밸런스 같은 거를 생각을 하셨나요?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과 이별을 받는 사람의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별을 경험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 그랬을 때 각자의 어떤 이별이 있었고 원래 이제 가족들 이제 엄마 아빠 같은 경우도 떠나고 싶은 사람과 떠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민규라는 입장도 이제 여자친구가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고 떠나지 못하는 입장이어야 되는 것들을 항상 뭐 듣고 경험도 해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설정해서 전체 주인공은 분명히 지은의 입장인데 영화를 쭉 보다 보면 그런 양측의 입장이 골고루 느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여기 앞에 손을 먼저 들어주셨는데 여기 남자분 마이크 드리고 중간에 여자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여자고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는 2번 봤는데 포커스가 약간 나가서 뽀얗게 보이는 장면이 2장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도서관에서 공부 알려주다가 뽀뽀할 때랑 어디였지? 학교 앞에서 걸어가면서 얘기할 때인가? 그 부분의 연출 의도가 좀 궁금하고요. 김영삼 감독님께는 영화를 보면서 정가영 감독님의 비치 온더 비치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혹시 뭐 참고하셨다거나 했던 게 있는지 궁금하고 저 덴마의 독자라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네,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촬영 감독님이랑 이제 촬영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어떻게 보여 찍을까, 뭐 현실과 과거 그리고 뭐 환상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까 하는 고민에서 그 말씀하신 2 장면은 이제 과거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기억이다 보니까 좀 화면적으로 뽀샤시하게 좀 표현한 것처럼 희뿌옇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답변이 되실까요? 네. 그 비치 온 더 비치 그 정가영 감독 작품은 제가 그게 그 작품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해영이 완성되고인가 그게 아마 개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고 근데 정가영 감독은 그때 처음 알았고 보고 나서 이거 이러다가 내가 따라했다는 소리 듣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정가영 감독님이 제 전 작품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되게 한 2010년도쯤에 또 이런 비슷한 작품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영향 관계는 반대일 수도 있다. 그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중간에 아까 손 들어주셨던 관객분. 네. 이 3분 영화 다 너무 잘 봤고요. 정지훈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오랜만에 영화 찍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레즈비언 커플을 소재로 삼으신 이유가 궁금하고 또 이제 그 레즈비언 커플의 이제 사랑 이야기를 그리면서 좀 자료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조은치 감독님께는 사실 아까 화장실에서 뵙고 영화 출연하셨을 줄 알았는데 감독님으로 나오면서 일단 배우 시잖아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처음 연출하신 건지 아니면 이전에도 연출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배우로서 영화를 하실 때랑 연출 작업하실 때 좀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와 영화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는 2년 동안 산 커플인데 그 여자 주인공은 계속 남자한테 굉장히 따뜻하게 존대를 쓰는 이유가 되게 빡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존댓말을 쓰는 이유가 되게 궁금했어요. 일단 제가 이전에 했던 작업도 여성이 주인공이 됐고 이쪽 그래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아기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 본능은 또 여성에게 더 남성보다 더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네, 그렇게 느꼈는데 자료 조사가 가장 어려웠는데요. 제가 남성이기도 하고 이성애자이기도 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실제로 만나 뵙고 얘기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뵙고 컨텐츠도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배우들도 제가 느끼는 뭐 DNA를 똑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두 분께 좀 부탁드리고 같이 만나고, 또 하나 일화는 처음 만난 미팅한 날 두 분 처음 만났고 저도 이제 이 배우 처음 만났는데 그냥 캐롤 티켓 2장 주고 저는 도망갔었거든요. 뭐 어쨌든 제가 아무리 말을 해봤자 두 분이 직접 영화를 보고 여성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진짜로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시간이 된다면 배우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조은지 감독님께서 질문해 주신다. 네. 이건 두 번째 작품이고요. 첫 번째 2013년도에 찍었는데 아직도 후반 작업 중이고요.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배우분들께 그리고 뭐 다른 점이 너무 많기도 하고 같기도 한데 참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 일대 다수를 납득시켜야 되고 뭔가 감정의 노동이 더 심한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모든 감독님들에게 존경을 표하고요. 존경합니다. 조은지 감독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존대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뭐 존중하는 입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은이가 반면에 지혁이가 좀 더 민규가 좀 더 대비적으로 좀 막하는 부분들은 친절한 이별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친절하지 않게 좀 더 표현을 하고 싶었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더 뭔가 그대로 어떤 유지를 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에 그 반말을 하거든요. 감옥 들고. 그 전까지는 끝이 아닐 거라는 어떤 희망도 표현하고 싶어서 존대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분 정도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잠시만요. 두 분이 들어주셨는데 제가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 앞분에게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는다 정지훈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전체적으로 섬세한 편이고, 제가 또 사운드 위주로 영화를 봤는데 사운드 굉장히 뭔가 자연스러우면서 섬세한 부분이 여러 군데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표현되는 부분에 사운드 작업자분이랑 좀 어느 정도 마찰이 있을 법한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도 약간 한두 군데 정도 예를 들어 어느 부분이 좀 마찰이 많이 있었는지, 아니면 의견 교류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해가셨는지, 좀 사운드 후반 작업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좀 전체적으로. 네. 이제 사운드에 굉장히 관심이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신 관객분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사운드 디자인하고 작업하는 상황에 있어서의 뭐그 담당 음향 감독님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뭐 커뮤니케이션 있을 때 에피소드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건, 작업하기 참 좋았던 건 그 음향 감독님께서 이제 동시에 녹음까지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영화를 처음부터 찍는 과정, 프리 프로덕션부터 좀 어떤 식으로 사운드를 디자인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 많이 나눴다는 게 참 좋았고요. 그리고 좀 화면이 좀 커트가 좀 적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디자인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사운드에서 조금 더 도드라지게 했던 부분들이 스킨십 장면이든 배드씬 이런 장면에서 좀 더 사운드가 조금 강조되는 부분을 좀 같이 얘기했었다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음악도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음악 감독님이랑 환상시 준비할 때 되게 많이 준비하고 계속 수정도 하고 레퍼런스도 많이 찾아보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제가 좀 처음 듣는 질문이라서요. 근데 중요한 감사합니다. 거는 굉장히 프리 프로덕션부터 충분한 그 서로의 생각이 공유했기 때문에 지금 보신 관객분의 감상처럼 사운드가 인상 깊게 전달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 저기 뒤에 계신 분 질문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손 들어주셨던 분. 네. 네, 저 조은지 감독님한테 질문드렸는데요.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 주인공한테 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싶다고 그런 그 대사가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 동기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뭐 어떤 의도로 어떤 동기가 좀 궁금해요. 그런 여자가 어떤 대사? 마지막 장면 전쯤에 그 여자가 남자를 때릴 그 강목을 가지고 미안하. 나도 너한테 뭐 미안 네네. 뭐 감정을 뭐 가지고 싶다고 그런 예. 식의 대사가 있었는데 아까 전에 대답했던 것 같은데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냥 저는 좀 더 솔직한 어떤 이별을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대부분 이별을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랬을 때는 당연히 그 이별 통보를 받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물론 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했을 때 공평한 이별은 없고 그거를 지은이도 너무나 잘 알지만 지은이 마음에서는 그게 하나의 해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확실히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미안할 짓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행동을 하고 시원하게 떠나주자라는 어떤 생각으로 대사를 썼습니다. 상대방이 나쁜 놈이었으니까 나도 나쁜 사람이 한번 돼보겠다. 상대방에게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대사를 내뱉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있었다면은 더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세 분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해주시고 질문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